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비가 내리는 수요일 함께하는 뉴스 다이브 일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빗길 오시는데 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예. 네. 저는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혀서 평소보다 한 2,000원 더 나왔어요. 그럼 오늘 2,000원어치 더 벌고 가세요.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한 5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셨나? 진짜 안 막혔는데. 자, 일단은 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이 소식 많은 분들이 어제 오후에 속보로 나왔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출국 금지까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거 뭐 사실 뭐 그 전에 이미 출국 금지는 조치가 있었는데 공소 유지하는 기관이 바뀌면서 새롭게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빠르면 체포영장 발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 아직까지는 뭐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단은 그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제 어쨌든 뭐 경쟁 체제니까요. 예, 삼특검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오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가 윤석열이면 우리는 김건희다 막 이러면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계속 막 나오고 있던데 그 어쨌든 이 내란의 그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 매체의 단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말로. 그래서 역시 언론을 잘 다룰 줄 아는 특검이구나라는 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그 만약에 그 오늘이라도 법원에서 오늘 늦게라도 만약에 내준다고 한다면 한밤에라도 작전할 사람이다. 네, 그리고 양부남 의원이 과거에 같이 일한 인연이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랑. 예. 근데 그 조은석 특검이 예전에 굉장히 기민한 사람, 그러니까 뭐 있으면 정광석화처럼 확 해버리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녹슬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면 즉시 달려갈 사람이다. 예. 지금 달려갈 거야. 딱 기다려. 이런 컨셉의 특검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제 보니까 이제 내란 특검의 공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제 박지영 특검본데 브리핑을 할 때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를 3번 했는데 다 불응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23일 날 특검에서 이 관련해서 인계 받은 후에 사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라도 출석이 필요한 것이고 다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들이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윤석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뭐 수사 기간도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안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특검에서는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은석 특검의 속도. 저는 약간 한 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면서도 빈틈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체포영장 청구 같은 것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영장 청구를 언제 할까는 또 좀 관심이 집중됐던 거잖아요. 이게 뭐 시간을 좀 더 두고 할 건지 빨리 할 건지 이걸 좀 지켜보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혹은 분노를 느끼고 계셨던 시민들께는 좀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 날아오는 형국이지 않을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계속 약간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항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인권 침해니 혹은 부당한 청구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좀 탄탄하게 반박도 하고 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거라는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측의 대처를 보면 체포영장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걸 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특검으로부터 그 전에 한 차례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뭐 특검 사무실이 어딘지, 조사받을 검사실은 어딘지, 담당 검사는 누군지 우리는 정보가 전혀 없다. 기본적인 절차 모두 생략한 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납득할 수 없다.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 타령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은 네. 약간 거의 이제 망상 속에 살고 있고 체포 이런 지금 판 이런 것 과정 자체가 다 불법이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헛소리하다가 결국 8대 0으로 파면이 됐는데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분은 약간 마동석 씨의 그 진실의 방으로 좀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거는 뭘로도 지금 치유가 안 돼요. 헬멧을 쓰고 네, 진실의 방이 좀 필요해 보인다. 아니 이제 그 법불악위라는 이 사자성어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이원석 특검이 한 얘기죠.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원석 특검이 한 얘기요. 춘추정부 시대의 한비자, 법가 사상의 한비자가 했던 말이고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석 전 총장이 얘기할 때는 그때 이제 김건희 황제 출장 조사 관련해서 중앙지검에 대해서 나무랄 때 썼던 표현인데 맞아요. 지금 여기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 얘기를 과거 고 노회찬 전 의원이 했던 그 만인한테만 만 명한테만 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되면 이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재구속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속도를 내겠죠? 아니 그 너무 이제 자명한 것인데요. 일단 윤석열 그 내란 수계 피고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에만 비협조하고 불응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그 어느 곳에 소환 요구에도 그렇습니다. 응한 바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조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나마 본인의 입장을 애써 어필한 곳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무슨 뭐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했는데 뭐 1분도 안 돼서 인원 뭐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든다라는 인상을 남겨고 끝내 말씀 주신 대로 8대 0으로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좀 성찰하는 차원에서 어디서든 부르든 반드시 내가 출석해서 소명을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였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태도일 텐데 그마저도 없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대리인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보면 체포영장 적부심 또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트랙을 또 밟겠다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요구할 때 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또 한남동 시즌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그때는 뭐 칼을 써서라도 뭐 총을 쏴서라도 경호처가 있었죠. 그렇죠. 그 자기를 지켜줄 이른바 이제 경호부대가 김성훈 그 차장을 필두로 해서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하는 일정 정도의 이제 지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경력하고 뭐 비유하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그냥 특검이 가면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신 당하면서 끌려갈 텐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지금 간병 중입니다. 아산병원에서 간병인을 하고 있어요. 매일 간다면서요? 네, 매일 가고 있다라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것 또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병원으로 둘 다 쏙 숨어버리고 아산병원에서 내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특검이 어떻게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미 작전을 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 그 아케이드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렇겠죠. 또 반바지? 배가 항상 고프신 분이니까 그분은 식욕이 완성하시는 또 지하 상가를 또 유독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좌표를 찍어주시네. 아니 그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그 후보 시절에 재밌는 일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수행한테. 그 이분이 먹는데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선을 하러 전국을 다니는데 이제 지역마다 가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후보 드시라고 간식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뭐 떡, 사과 뭐 이런 걸 누가 어느 부인이 챙겨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수행팀이 너무 바쁘니까 그 까먹은 거예요. 누가 떡을 주었다 이런 걸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 그냥 갔는데 갑자기 앞에 그 막 발로 막 이렇게 차면서 그 왜 떡 안 갖다 주냐고 어디서 막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경로를 하더라. 진짜 진심이네요. 상당히 먹는 거에
가장 네.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아산병원 원장님도 화가 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산병원의 평판이 정말 높았는데 이 김건희 씨가 우울증으로 입원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도 굉장히 있겠죠. 폄하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매부쇼에서 최강 의원님이 제보로 말씀해 주신 게 여기 내부에 최 의원이라는 사람이 최 원장이라는 사람이 캄보디아도 같이 갔고 아산병원에만 그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입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사적 인연을 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뭐 빨리 조사를 인연은 해야 얘기를 된다. 많이 합니다. 그 왜 캄보디아에서 그 사진 있잖아요. 문제가 됐던 로티. 거. 예, 이렇게 안고 네. 찍었던 그 친구 친구가 수술한 수술한 곳이 지금 아산병원이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그때만 해도 아산병원 예. 취재가 잘 됐어요. 그렇죠. 로티 군이 왔을 맞죠. 때. 네. 지금은 안 그런데 됩니까? 지금은 전혀 그때는 뭐 취재가 대대적으로 안 돼요. 취재가 가능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계속 병원에 있고 서정욱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매일매일 간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눈물 난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특검에서 소환하면 응할 것이다. 그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제 곧 특검이 있을 건데 계속 불러서 가지 않았던 것이고 특검 소환은 응할 것인데 뭐 관련자들 먼저 조사하고 마지막쯤에 수사기간 마지막쯤에 이제 뭐 소환을 하면 당연히 가겠다. 그 전까지는 병원에 있다가 뭐 퇴원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가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을 우리 언론이 검증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받아 쓰는 것도 매우 거의 스트레이트로 심각한 나와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정욱의 주장인 거예요. 맞아요. 서정욱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아산병원 VIP 병동은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요. 의료진도 2-3명 정도만 딱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하게 서정욱 변호사한테 이야기해주지 않는 네. 한 그런데 개인의 의료 정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그렇습니다. 예. 뭐 무슨 변호인도 아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는 되게 틀린 정보도 많이 써요. 근데 측근 호소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기 되게 때문에 친하지도 확인 않고. 취재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것이고 그냥 별도의 확인 없이 서정욱 발로 팩트인 것처럼 쓰면 그러니까 실제로 간병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실제로 정말 많이 아픈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병원이 이 정도의 사회적 관심사가 크면 저는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정욱 같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인용 보도를 막 하고 그렇대 김건희가 많이 아프대라고 인구에 회자되도록 일종의 언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온당하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뭐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분은 그 수사기관 이제는 특검이 되겠죠. 특검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 쪽에서도 김건희 씨 계속 소환을 하는데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이제 시작됐던 순간부터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그 레이스는 시작이 된 그렇기 거고. 때문에 뭐 절차 얘기하고 법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특검이 이제 출범했는데 뭐 그 전에 이 수사기관들에서 소환 통보하고 이런 거는 뭐 응하지 않았던 게 어차피 특검하면 또 소환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뭐 누가 이제 특검할 거니까 그 정권은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전히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을 버는 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의자들이 말이 너무 많다. 진실의 말이 방으로 빨리 많네. 데려가요. 네. 진짜. 필요하면 본인들이 수사기관 가서 조사 받으면서 할 말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비겁해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김영현 전 장관 지금 구속영장 신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연기가 돼서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이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를 봤더니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벌써 오늘만 뭐 3차례 4차례 했다는 거예요. 예, 기각 안 준항고를 하고 계속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역시 이것 또한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바로바로 기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말 그대로 시간 끌기. 그 외에는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심우정 검찰이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공권력이 우스운 거죠. 예, 예. 내란범이면 지금 사실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서 그렇죠. 지금
삼족 구족을 멸할 사람이에요. 그 시절로 치면 이제 대역죄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역죄인입니다. 막 그런데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도 취소시켜줘. 왜 나를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려 해. 나도 윤석열처럼 자유인이 될 테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문학 소녀처럼 말씀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버티기 전술에 대해서 그 법원도 그렇고 직위원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온순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이 두렵지 않은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특검이 떴으니까 제대로 맛을 좀 보여줘야죠. 그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용현 씨의 진술서를 매일 다 살펴봤대요. 근데 네 번째 이후로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의 제가 봤을 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있고 뭔가 작전에 좀 실패를 하고 있는 말이 느낌. 엉키는 것도 있겠죠. 네.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알려지고 있고 결국 특검 소환 이후에 특검 조사 내용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